사실 오늘 주제는 그 전에 전달 받기로 해서 시간을 한 1시간 정도. 어, 저는 다행히 빨간색으로 보시는 요거 때문에 최근에 조금 인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 경찰에서 29년간 생활을 하다가 경찰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경찰대학을 졸업을 하고 서울대에서 그 정책학을 전공을 했고 그다음에 인제대학교에서 드론 정책으로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반은 엔지니어 기반이 아니고 정책학의 기반이고 그래서 국내의 드론이나 대드론에 관련되어 있는 정책 위주로 그 큰 그림을 그리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다행히 금년 3월부터 총리실에 정부 드론, 대드론 TF가 만들어졌고요. 거기에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의 위원을 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 경찰대학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대학생들은 군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지금 육군본부 정책실에서 그 위원을 하면서 군과 관련돼 있는 업무에도 조금 보조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가 돼서 최근 저는 이제 드론과 관련돼서 한 12년 정도 이 분야에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12년 동안 여러 군데, 그러니까 국내외를 막론하고 많은 군데를 갔다 왔고 오늘도 인도네시아에 있는 것처럼 최근 3년간은 아마 중동하고 아프리카 쪽에 집중해서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오지, 험지, 막 이런 데 전문적으로 갔다 온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갔다 온 데는 가나, 알제리, 우간다,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그다음 사우디아라비아, 두바이, 아부다비 막 이렇게 해서 그 드론이나 드론 테러 기타 이런 분야에 관련돼서 중동 아프리카에 주로 갔다 왔고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어떤 그 내용들은 사실은 중국과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은 제가 2004년도 그러니까 22년 전부터 제가 경남경찰청 외사계장을 할 때부터 중국에 있는 광동성 그리고 광저우, 그리고 심천, 선전, 요렇게 한 20여 년간 중국과 교류를 하면서 경찰 분야의 관시를 이렇게 가지고 왔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한 10여 년 전부터 중국에서 드론이 확 떴는데, 드론을 활성화시키고 드론에 관련돼 있는 기술 개발이 굉장히 크고 전 세계 시장을 장악했던 그 드론과 관련돼 있는 제조업들이 대부분 중국 선전과 광저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한 10여 년간 중국을 다니면서 쳐다봐 왔던 게 전체적인 드론 시장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할 텐데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드론으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2014년도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가 약 한 192가지의 일들을 드론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 제시를 했는데요. 혹시 여기 화면 잘 보이십니까? 동그라미하고 네, X 해 놓은 거? 예. 자세히 보시면요. 큰 카테고리는 24가지인데, 동그라미 해놓은 건 12년 전에 예측을 해서 지금 현재의 기술이 구현됐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X표에는 거 아직까지 기술 구현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제가 경찰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우리 대학원생들하고 학부생들한테 12년 전에 미래학자가 얘기한 걸 한 번 더 판단해봐라. 그래서 이 동그라미 X표를 치게 했는데요. 오늘날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혹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오른쪽에 혹시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오른쪽에 있는 게 사실 제가 오늘 설명하는 데 대한 핵심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게 어떤 그림일 것 같습니까? 잠깐만요. 네. 바뀌었죠. 잠깐, 예. 오른쪽에 있는 이게 어떤 걸 것 같습니까? 혹시 이게요? 시간 관계상 말씀드릴게요. 레이싱 드론인데요. 레이싱 드론인데 그냥 레이싱 드론이 아닙니다. 우리 바둑의 알파고처럼 레이싱 드론은 선수하고 같이 경쟁을 했던 이게 인공지능 레이싱 드론입니다. 인공지능 레이싱 드론인데 미국 방산업체의 1위를 하는 락히드 마틴에서 만든 인공지능 드론입니다.
과거 3년 전에는 사람하고 같이 그 경주를 했었을 때 사람이 몇 번 이겼는데 이젠 전혀 사람이 한 번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왼쪽 편에 192가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92가지에 지금 최근에는 AI가 결합이 돼서 이제 드론이 할 수 있는 일들이 1920가지 아니면 19,200까지 이렇게 AI 덕분에 할 수 있는 일이 급속하게 팽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론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를 그 표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인포그래픽입니다. 세계의 드론 시장을 분석을 했었을 때 중간에 작은 글씨로 보시면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하드웨어 시장과 소프트웨어 시장, 서비스 시장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기업들은 총 945개 기업들입니다. 중복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전 세계 드론 시장을 이렇게 분류를 해보니까, 뭐, 농업용 드론도 있고, 뭐, 경찰 드론도 있고, 그 다음 나머지 패신저, UAM도 있고, 안티 드론도 있고, 드론 쇼도 있고, 뭐, 다양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이 전체 945개 기업 중에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빨간 박스로 해 놓은 세이프티, 시큐리티, 그리고 카운터 UAS라고 하는 우리 대드론 분야입니다. 여기에서 한번 보시면요. 이게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업체들을 이렇게 쭉 뽑아놓은 건데, 대한민국 드론 기업은 이 인포그래픽이 2019년도였습니다. 2019년도에 가운데, 상단에 보시면 두산 DMI 하나만 있고요. 그 다음 몇 년이 지난 이후에 2022년도에는 국내 기업이 한 서너 군데 정도 보입니다. 보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다 그 회사 명이나 엠블럼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해외하고 비교를 하면 한국 시장은 이렇습니다. 2020년도에 조금 전에 보셨던 세계 생태계 지도를 본받아서 한국도 그러면 지금부터 한 6년 전이죠. 한국에도 드론 기업들이 있을 텐데 드론 기업들을 이렇게 찾아서 국토교통부에서 생태계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유사하죠. 기체 제작, 그 다음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서비스 시장을 활용 분야 이렇게 나눴는데요. 이거 보시면 여기에는 그 한 개 기업들이 7군데, 8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 중복되지 않게 빼내면 한국 기업은 약 한 100여 개가 안 됩니다. 그리고 100여 개가 안 되는 기업들조차도 5년 후에 2025년도에 이렇게 돼 있는데 크게 발전되지 못하고 캐파도 키우지 못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중국 얘기를 하기 전에 조금 전에 그 세계 생태계 지도, 그 다음에 한국 생태계 지도 이걸 보면서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드론과 관련돼서 중국과 비교할 게 아니라 실제로 알고 보면 굉장히 취약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또 중국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중국과 비교를 하면 사실은 비교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저 지식인층이나 학계 그리고 나머지 산업계 여기에서도 정말 냉철하게 중국을 좀 바라보면서 이렇게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고 지금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인포그래픽 좀 보입니까? 글자 내용이 많은데요. 잘 네, 보이세요? 네, 예, 요거는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사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2026년 중국 이제 그 국제 드론 박람회로 이렇게 그 인포그래픽을 보여드리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드론 박람회는 보통 한 2월 달에 부산에서 드론쇼 코리아를 개최를 합니다. 그 안에 올해 아마 그 부스가 한 3, 400개 정도 이렇게 나왔을 거고요. 중국은 올해 가보니까 1200개 정도의 부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가운데에. 1200개 정도 부스가 나오는데 한국과 뭐 한 3배다, 4배다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됩니다. 중국은 하나의 기업이 예를 들어서 잘 아시는 DJI만 하더라도 DJI 한 개 기업에 그 종사하는 인원이 전 세계 한 12,000명에서 15,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 안에 우리가 그 엔지니어라고 하는 석박사 이사급의 연구원들이 3분의 1 정도가 있는데요.
12,000명의 3분의 1이면 4,000명이지 않습니까? 15,000명의 3분의 1이면 5,000명입니다. 엔지니어만, 연구원들만. 대한민국에는 그 완제품을 생산하는 드론은 극히 적습니다. 제가 국내 한 100여 개 그 기업들 다 평가를 하면서 실제로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을 소트를 한번 해보니까 채 20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 DJI 하나의 기업과 비교를 했었을 때 대한민국 전체 기업들,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 전체 기업 중에 조금 대기업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 시스템, 그다음 뭐 대한항공, 그다음 뭐 LH 넥스원 이런 어떤 대기업군들 한 서너 군데만 빼면 대한민국 전체를 합한 것보다 중국의 여기 전시장에 나오는 한 개 기업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숫자만 가지고 이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에는 이번에 가니까 이런 그 지금 전시장 맵이 보일 텐데 전시장이 1관부터 9관까지 있습니다. 1관까지 9관까지. 그런데 한 개관이 대한민국 드론쇼 코리아 할 때 전체 관보다 훨씬 더 큽니다. 물리적으로는 저희들이 한 그 전시장 규모만 최소 7배에서 8배 정도. 그다음 기업들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다음에 그 드론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 수준은 한국이 천편일률적으로 거의 비슷한 기업이 비슷한 기술을 가지고 나왔다면 중국은 저희들 그 뭐 TRL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남은 여러 그 표현을 쓰겠지만 TRL 5단계에서부터 TRL 9단계까지 그러니까 시제품을 만들어서 상용화를 시킨 다양한 어떤 제품군을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사실 국내 그 전시와 국내 기업들 비교하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그 지금 이제 포스터나 이 내용을 보시면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중국이 이런 세계 드론 컨퍼런스, 세계 드론 엑스포 한 게 한 10여 년 이제 좀 됐는데요. 이렇게 해마다 발전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저 회의장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국의 드론 세미나나 이런 거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여기 기본적으로 이번에 한 53개국 정도의 드론과 관련된 있는 국가의 전문가들과 기업들이 참여를 합니다.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전 지금 한 10여 년 중에 한 7번을 초청을 받아서 이번에 중국에서도 발표하고 오고 해서 다양한 국가의 어떤 전문가들과 그좀 교류를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왼쪽 편에 보면 이게 그 세로로 쭉 되어 있는 게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그 3일간 행사를 하는 컨퍼런스의 수입니다. 거기는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정부기관은 물론 전 세계에 있는 전문가들 초청을 해서 컨퍼런스들을 각 주제에 맞게 진행을 하는데 이게 그 중국 드론을 키워가는 힘인 것 같아요. 수요처인 기관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의 많은 기업들도 참가하고 앞서가는 기술을 소개하고 중국에서 실증하는 걸 얘기를 하고 그다음 국제적인 협력 방안을 이 3일간 중국 선전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들 를 저 요약을 해보니까 한 21가지 정도가 됩니다. 이 안에 제가 하나씩 하나씩 사진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이거 보시면 그 숫자 1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이게 사실 제가 프라이얼리티 중요도 순으로 배치를 한 겁니다. 중요도 순으로 배치. 내용은 이 전체 인포그래픽은 AI가 챗 GPT가 만들어졌지만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12년 동안 트렌드를 보면서 어떻게 바꿔갖고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자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AI로 만들었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대한민국에 들어온 시장의 시작은 배터리라고 볼 수 있는데 배터리. 국내에 있는 드론 배터리를 생산하는 곳이 없습니다. 다행히 지난주에 제가 인도네시아 들어오기 전에 캐나다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국내에 이제 양산하는 기업이 하나 생겨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조금 여러분들께서 드론 좀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시면, 그러면 국내에서 드론을 사용하는 배터리는 어떤 종류의 배터리를 어느 국가에서 수입해서 사용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드론에서 사용한 드론들은 드론의 종류는 리튬 폴리머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 리튬 이온, 그다음에 리튬 인산철, 그다음 리튬 메탈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국내에 드론을 사용하시는 대부분 99.9%가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부터 너무나 놀랐던 게 국내 드론 시장은 물론 중국 시장은 통째로 트랜스포했고요. 트랜스폼했고 전 세계 드론 시장이 본격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 바뀌고 있는 가장 핵심이 배터리고 그 배터리를 여기에 소개시킵니다. 세미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 반고체 배터리입니다. 국내에는 전고체 배터리, 반고체 배터리가 미래의 어떤 기술로 인식을 하고 아직까지는 이게 상용화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단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다행히 국내에 삼성 SDI를 비롯해서 SK온, 그다음 LG엔솔 이 세 개 업체는 내년도에 아마 이런 드론용 배터리가 아닌 다른 산업군으로 해서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드론용 배터리가 나오는 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DJI가 2013년도에 나와서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할 때 그때는 카메라의 기술이었거든요. 카메라의 기술, 카메라 안에 짐벌과 그다음 카메라 센서들을 굉장히 고도화시켜서 나왔던 그게 세계 시장을 선점을 했다면 이제는 사실은 배터리가 들어온 시장의 판도를 바꾸게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에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드론과 관련돼 있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가장 큰 트렌드를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반고체 세미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고요. 위에 보이는 이게 어, 6셀로 요 아래 보이는 이런 팩을 파우치 팩을 6개로 이제 그 겹쳐서 만들고 그 안에 이제 그 배터리에 BMS라고 하는 밸런스도 맞춰주는 이런 BMS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생산을 합니다. 국내에 빨리 이제 나가야 되는 거고요. 너무나 놀랬던 게 제가 중국 정저우에 있는 배터리 공장을 직접 갔다 왔습니다. 3개월 전에. 3개월 전에 갔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중국은 이런 그 공장 중국에 있는 한 5개 대규모 공장에서 다 중국에 있는 드론 업체에 공급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5월 달에 그러면 선전에 가게 되면 한 몇 개 정도의 업체가 이 반고체 배터리를 가지고 나올 것 같습니까? 중국에 있는 드론 업체 중에 과연 몇 개 정도 업체가 이런 반고체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겠습니까? 하고 여쭤봤는데 아마 5월 달에 선전에 가게 되면 최소 30군데 이상의 배터리 업체가 나올 것이고 그 30여 개 업체들이 한 10개씩 드론 업체에 공급을 할 겁니다. 그럼 최소 300개 업체는 중국에서 반고체 배터리를 사용해서 드론을 만들고 있다, 드론을 운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반고체 배터리가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에 밀도가 응축돼서 고밀도로 밀도가 2배가 되고 부피는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동일한 부피로 드론을 2배 이상 비행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고도 배터리 하나만 가지고도 드론의 성능을 2배로 바꾸게 됩니다. 그다음 혹시 나와 계시는 분들 중에 제가 그 반고체 배터리 시장을 보면서 더 놀랐던 게 사실은 그 기반이 전기차 기반이지 않겠습니까?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발전돼 있는데 이건 제가 직접 중국 정저우에서 갔다 온 겁니다. 우리 그 회장님 중간에 보이는 자동차 이게 뭐 하는 건지 혹시 아시겠어요? 혹시 여기에 그 어떤 장면이 화면에 나와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말씀 한번 모르겠는데요. 해보시죠. 예,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교수님 자동차 배터리 좀 교환하고 가겠습니다. 그럽니다. 여기에는 중국의 10대 드론 업체 그 대표가 지금 운전하는 자기 개인 소유의 차량입니다. 그래서 주유소 같은 데 들어가던데 여기 가운데 이렇게 그 차 박싱돼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일리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3분간,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를 교환하겠습니다 하고는 아래쪽에서 배터리를 탈착을 하고 다시 배터리를 끼우는데 딱 3분 걸립니다. 3분 배터리를 통째로 바꾸는 거죠. 우리는 지금 전기차에서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습니까? 충전하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중국은 충전하는 차도 있는데 지금 전부 다 배터리를 통째로 이제 교환하는 겁니다. 아래쪽에서. 3분 만에 교환하고 왼쪽에 있는 전화기에 배터리 교환이 완료되었습니다. 요금은 2만 1,000원입니다. 728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너무나 놀랐어요. 그래서 야, 이제 배터리 시장, 우리가 얘기하는 자동차 시장과 그다음에 드론 시장, 그 중간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자동차 시장과요. 우리 드론 시장 중간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UAM이라고 하는 드론 택시, 어번 에어 모빌리티, UAM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제 드론, 현대자동차와 그다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UAM 시장에 진입을 해서 우리 UAM 만들겠다 그랬는데 잠시 홀딩이 된 것 같아요. 딜레이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터리 시장이 한국에서는 그렇게 빨리 성숙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전고체, 반고체 배터리, 그다음 자동차 배터리, 이 배터리 시장이 성숙하니까 다시 중국에서는 이미 한국에서 손을 놓고 있는 UAM 시장이 대단히 빨리 이제 급속도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 중간 단계가 이겁니다. 여기에 보이는 기체 드론이 몇 킬로인지 혹시 아세요?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드론,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면 드론이 굉장히 크죠? 예. 이 드론이 무게를 지금 800kg입니다. 800kg에, 저 400kg의 물건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80kg 나가는 사람들 한 사람 6명을 들죠. 근데 예전에는 이런 드론을 만들면요. 위에 있는 드론까지. 예전에 이런 드론을 만들면 이게 그 드론의 무게도 많이 나갈 뿐만 아니고 드론이 들어야 될 무게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일반적인 배터리로는 이 드론을 비행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 뭘 썼겠습니까? 당연히 엔진을 썼습니다. 엔진을. 그런데 작년부터 이제 가보니까 이런 큰 드론에 그전에는 엔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엔진이 사라진 거예요. 지금 엔진 안 보이시죠? 여기에. 엔진은 안 보입니다. 엔진이 없습니다. 위에 보시면 엔진 대신에 이 배터리가 들어가 있죠. 이 배터리가 반고체 배터리입니다. 세미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과거 큰 자동차 엔진, 오토바이 엔진 가지고는 안 되고요. 자동차 엔진만큼 큰 엔진들을 장착을 해야 이 드론을 구동을 할 수 있었는데 이 반고체 배터리를 바뀌면서 엔진이 이렇게 반고체 배터리를 대체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게를 그만큼 줄일 수 있고 힘을 그만큼 많이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드론이 이제 배터리가 발전을 하면 할수록 드론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들 수 있는 힘이 커집니다.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멀리 가고 좀 더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경찰이면 경찰, 소방이면 소방, 산림이면 산림, 이 드론 혼자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특수한 차량, 특장 차량 그러죠. 차량에 탑재한 드론의 종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드론도 다양해질 뿐더러 차량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이 업체를 이제 갔다 왔습니다. 이 업체를 여기 차 경납고 이거 경납고라 그럽니까? 이 안에 경납실 이런데 여기에 보이는 게 반고체 배터리를 이용한 드론이고요. 드론의 날개를 펴면 여기에는 쏘아볼이 8개씩 달려 있는 산불을 끄는 드론들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앞에 2대, 나머지 가서 한 10대 정도가 산불을 끄러 가는 거죠. 한국에는 아직까지 소방 드론이 없습니다. 이건 창문 깨는 거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그 드론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대한민국 드론만 쳐다보지만 이렇게 중국 시장과 세계 시장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발전되고 있다. 한국은 아직까지 이게 상용화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게 뭐냐면 1인승 UAM이라 그럽니다. 어번 에어 모빌리티, 도시항공 모빌리티. 대한민국에서 몇 개 기업들이 만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실증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실증을 지나서 이게 한 대 과연 얼마일까요? 이게 1인승인데요. 시속 70km/h로 비행이 되고 30분간 비행을 합니다. 예. 그럼 우리 총무님이신가요? 우리 국장님이신가요? 우리 최의수 총무님이십니까? 제가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한 대 가격이 한 어느 정도 할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1인승 얼마 정도 하면 사겠습니까?
이거 얼마 정도 하면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한 3천만 원? 한 3천만 원. 이야, 그 합리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네요. 국내에는 드론이 나오게 되면 한 몇 억씩 할 겁니다. 요게 진짜 2,400만 원짜리입니다. 중국에 1인승 30분을 타는 이런 저 UAM들을 이제 한 2천만 원 초중반대에 이렇게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이 시장이 급속하게 이제 그냥 확산이 될 것 같습니다. 확산이. 그래서 이 시장까지 확산되게 하는 그 동력이 반고체 배터리였다. 예전에는 여기에다 엔진을 장착했고요. 한국은 여전히 배터리 힘만 가지고 안 돼서 엔진과 하이브리드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그 기체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판도가 바뀌었죠. 판도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기 인승인데요. 이런 모델로 나옵니다. 이게 연구 개발이 아니라 이거 바로 운행이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잘 아실 거예요. 중국에서 사실 제일 먼저 이 비행을 상업화 성공을 한 게 중국 이항이라는 그 기업이고요. 중국 이항 광동성 광저우에 있습니다. 광저우에 직접 가서 실제 비행하는 테스트가 아니죠. 사용하는 것까지 직접 타고 왔고요. 이게 2인승 기체입니다. 2인승 기체. 중국은 미국에서 FAA에서 그 가망 인증을 아마 미국 업체나 여러 개 업체 이후에 해주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중국은 중국 내 내수 시장에 이미 중국이 사대 증명, 그러니까 가망 증명, 제작 증명, 사용 증명, 생산 증명 이런 것까지 중국 완료를 다 했습니다. 이 양이. 또 중국 전역에 이 UAM이 다 퍼져나갈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양 기체, 이런 2인승 기체가 중국뿐만 아니고 제가 오늘 인도네시아 와 있지 않습니까?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그다음 싱가포르, 그다음 두바이, 아부다비 여기까지 이미 다 주문 그 계약까지 다 들어갔고요. 그 나라의 제도만 어느 정도 완비가 되면 중동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 이 기체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한국이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발빠르게 움직여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2인승뿐만 아니고 이건 4인승이고요. 이미 이양을 비롯한 나머지 제가 더 놀란 여기 기체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양을 가기 전에 제가 가장 많이 놀란 업체부터 갔다 온 게 여기 샤오펑입니다. 샤오펑. 대한민국에는 샤오펑이 전기자동차의 자율주행 자동차로 유명한 기업인데 실제로는 그건 현재 사용되고 있는 거고 미래 기술이 아니라 초근접한 기술로 사실은 샤오펑이 제가 판단할 때는 미국에 있는 조비나 뭐 독일에 있는 볼로코프트나 뭐 리프트나 여러 가지의 그 UAM 그 제조 기업들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 저는 아마 세계 UAM 시장을 가장 많이 선점하고 그 다음에 점령할 게 이항도 아니고 샤오펑일 것 같아요. 어, 제일 위에 있는 이 사진, 제가 있는 건 자동차가 날아다니는 이건 컨셉카인데, 이것도 이미 사용이 가능하게 된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건 8인승 기체입니다. 8인승 기체. 상업용으로 들어가야 될 8인승 기체. 8인승 기체도 개발이 끝났고요. 그 다음 더 놀라운 건 중간에 있는 이 기체입니다. 이 기체는 우리가 PB5 같은 조그만한 그 스타리아 차량 같은데 뒤에 이런 기체를 탑재를 해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캠핑카 타고 다니듯이 그냥 뭐 봉고차 한 대 타고 다니다가 내가 저 날아다니고 싶을 때 봉고차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 기체가 나옵니다. 뒤로 나옵니다. 나와서 30분간 비행을 하고 다시 차량으로 들어가서 움직이니까요. 우리가 아는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이미 중국은 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고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드론의 어떤 발전들이 이미 UAM 시장으로 거쳐갔고 다양한 모델로 생산돼서 나오는 거고요. 이러한 힘이 이러한 힘이 지금 보시는 이러한 특허들입니다. 그동안 중국이 다양한 드론을 만들고 다양한 UAM을 만들고 그걸 세계 시장으로 장악하기 위해서 뭐 짝퉁도 만들고 뭐 카피도 하고 막 이런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지금 제 사진 뒤에 보이는 게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특허고요.
전 세계에 있는 미국 특허를 비롯한 전 세계에 있는 특허들을 여기에서 다 받은 겁니다. 10여 년간 이러한 노력들 끝에 사실은 이 4대 증명, 이게 저희들 그 UAM 시장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4대 증명입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UAM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해야 될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 그 다음에 참 재밌는 게 이건데요. 우리 배달의 민족 같은 배달의 민족의 한 100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자로는 미단 해놨죠. 미단 무인기, 메이투안 오린지 이렇게 중국어로 메이투안 오린지. 요거는 메이투안 그 선전에 있는 회사의 밖에 드론 배송을 하는 드론 박스입니다. 드론 박스고 여기 시내죠. 바로 옆에 80층짜리 빌딩이 5개가 있습니다. 80층이 넘는 빌딩 사이로 드론이 이런 박스를 배송을 해가지고 가져옵니다. 여기 누구나 휴대폰으로 주문을 하면 빠른 건 15분, 늦는 건 25분, 15분에서 25분 내 걸리게 커피나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배송을 하는데요.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4년 전부터 이제 메이트원을 가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여기에 사진을 보면 여기에 누가 있느냐 하면 항공안전기술원이 있고요. 교통안전공단이 있습니다. 항공안전기술원과 교통안전공단이 메이트원에 같이 가서 대한민국은 드론 배송을 각 자치단체별로 실증도 많이 하고 있고 상용화도 많이 하고 있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규제도 없애면서 한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중국을 안 가본 사람한테 통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드론과 관련되어 있는 정책에 전 정책학자니까요. 가장 다시 정책을 재설계해야 되거나 가장 드론과 관련돼서 정책의 실패 사례를 꼽으라 그러면 전 당연히 드론 배송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드론 배송을 10년 전에 시작을 해서 10년 후 지금까지 똑같은 모델로 샌드박스, 자유화 특구, 실증 도시 이런 걸로 진행을 합니다. 단 한 발짝도 실증 이후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봐보십시오. 17년도에 대한민국하고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는 선전, 상하이, 광저우, 베이징뿐만 아니고 두바이, 홍콩 그리고 전 세계에 지금 이 드론 배송과 관련된 모든 시스템들을 다 갖추고 있고 오는 쪽에 여기는 일반인들 출입을 못하게 하는 데입니다. 지금까지 드론 배송으로 선전해서 이 메이트환이 배송을 한 횟수를 나타내는 건데요. 제가 간 날 937,023건의 배송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실제로 배송한 걸 찾으라 그러면 100건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드론 배송과 관련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물론 중국은 저희들하고 정책도 다르고 여건도 다릅니다. 그러나 드론 생태계를 키우고 드론 시장을 키우겠다 그러면 공격적인 정책의 방향과 이러한 성공적인 모델에 대한 과감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째는 지금 막 여기 계신 분들도 최근에 많이 들었을 겁니다. 드론 테러, 그 다음에 드론 자폭, 드론 전쟁, 그 다음 나머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전쟁을 통해서 드론이 상대국을 막 공격을 하는데 값싼 이 FPV 드론이라고 그러죠. 값싼 자폭 드론들이 뭐 수십 대, 수백 대, 수천 대 이렇게 와서 공격한다 막 얘기를 할 겁니다. 대한민국에 얼마나 지금 웃긴 상황이냐면요. 최근에 국방부에서 군 교육용 드론을 이제 한 13,500대, 13,000 이런 드론들입니다. 이런 드론 13,500대를 세계 기업에 이제 생산하기 위해서 드론 생태계를 굉장히 이제 키운다고 이렇게 정책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론 생태계를 키우기는커녕 그렇게 해서 그 세계 기업이 예, 예, 저한테 질문하신 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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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군을 중심으로 해서 13,500대가 이제 올해 생산이 되고요. 최근 이제 5년간, 앞으로 향후 5년간 5만 대에서 한 9만 대 정도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들어올 준비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최근 정부
그 총리실에 있는 정부 드론 대드론 TF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야, 이거 생태계 키우는 거 아니다. 생태계 키우려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좀 고준 말도 많이 하고 좀 공격적인 그 표현도 좀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드론은요, 한 개 기업이 한국가로부터 10만 대를 주문을 받았고요. 그다음 중국에는 이런 드론들을 한 개 기업에 10만 대씩 주문을 합니다. 한 해예요, 한 해. 한 해에 10만 대씩 주문을 하는데 그러면 10만 대씩 주문하는 그 기업들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10만 대를 하려고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 기업들을 다 군에서 5년간 해야 10만 대를 만들어진답니다. 이건요, 이제 그 제가 오늘 테러 얘기도 좀 할 텐데 테러 단체가 이런 거 수십 대, 수백 대 그냥 하루아침에 만듭니다. 테러 단체 대표적인 그 얘기를 하면 뭐 하마스나 그다음 저기 후티는 이거 1년에 100만 대씩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동 아프리카에 있는 이런 테러 단체가 그 생산하는 그런 역량보다 대한민국 전체가 생산하는 역량들이 훨씬 더 적습니다. 그걸 바라봐야 되고요. 그다음 이걸 보시면 요거는 자폭 드론인데요. 대한민국에 지금 드론 기업 한 기업이 24일 날 드론 기업으로서 처음 국내 이제 저 코스닥에 상장이 됩니다. 어, 기업 이름 말씀 안 드릴 텐데 거기서 24일 날 상장이 되는데 그 기업이 대한민국에서 요 드론 이러한 드론을 양산을 해서 중동 쪽에 수출하고 전 세계에 수출하려는 그 아이템들이 이제 들어갔는데요. 중국을 비롯한 나머지 국가는 한 대를 띄우지 않고 봐보십시오. 이게 동시에 네 대를 띄우지 않습니까? 동시에 네 대를 띄우고 제어는 옆에 이런 것들이 한 5개, 6개 있어서 20대에서 한 30대를 동시에 제어를 합니다. 이런 드론을 우리는 자폭 드론이라고 하는데 충격용 드론, 요격용 드론, 자폭용 드론. 그래서 여기에 폭약을 달면 그 폭발 달면 자폭 드론. 그다음 폭탄을 달지 않고 충격해서 떨어뜨리게 되면 요격용 드론. 이렇게 하는데 요건 전 세계적으로 인터셉트라 부릅니다. 인터셉터. 그래서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인터셉터가 테러 단체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모델이고요. 테러 단체에서 사용하는 어떤 드론들, 그다음 근거리 전투에서 사용하는 드론들을 파괴하기 위한 가성비 좋은 드론으로 전 세계에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신 적이 별로 없을 겁니다. 이거 원통에 뭔가 들어가 있는데, 드론은 무선이기 때문에 통신에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 길을 이제 먼데 비행을 할 수도 없고, 먼 곳으로 통신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영상도 멀리까지 그 수신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드론은 무선인데 유선으로 바꿉니다. 어떤 유선으로 바꾸냐면 광섬유를 사용합니다. 광섬유를 사용하는데 너무 놀랬던 게 드론을 띄우는데요. 이 안에 요 조그만한 요런 통 안에 요거는 아마 제가 봤을 때 키우면 이게 한 10kg 정도 가는 거고 이 오른쪽에 제일 큰 원통이 60kg짜리입니다. 60km까지 드론이 비행을 한다는 겁니다. 60km면 지금 서울에서 어디까지 가는 거죠? 서울에서 저 밑에 아마 뭐 수원 아산 조금 위에까지 이제 갈 겁니다. 드론이 무선이 아니라 유선으로 가니까 신호가 끊기지 않습니다. 신호가 끊기지 않고 그다음 저 상대방에서 드론을 격추시키기 위해서 제모가 먹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드론들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데 모른다. 중국에서는 봐보십시오. 광섬유 드론을 만드는 이런 어떤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 기술이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테러 단체의 테러리스트들이 제일 좋아하는 드론이 이걸 겁니다, 아마. 예, 이런 것들. 그다음 놀라운 사실은요, 대한민국에서 단 한 대도 만들지 못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트 엔진입니다, 제트 엔진.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알 것 같아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인 리야드에 있는 가장 큰 정유시설이 아람코라는 정유시설입니다. 그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있는 아람코를 몇 년 전에 공격했던 테러 단체가 사우디아라비아 하단 그 왼쪽 아래에 있는 예멘이라는 국가에 있는 이 후티 방문이라는 표현 쓰시면 안 되고요. 후티 세력, 후티가 공격을 했는데 후티의 수도 사나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까지 거리가 700km 이상 됩니다. 중간에 사막도 있고요. 그럼 드론이 공격했다 그러는데 이 드론은
드론 움직이는 동력은 뭘까요? 그래서 그 드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배터리를 사용하는 드론이 700km까지 어떻게 그 비행을 하지? 그거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미사일 아니냐? 물론 미사일의 기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700km, 그 킬로미터 이상을 비행하는 그 동력원들은요, 이런 엔진들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제트 엔진이 아니라 가솔린 엔진을 이제 사용을 해서 한 200km 또는 300km, 400km까지 커버를 했고, 지금 최근에는 700km 이상의 더 장거리 비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제트 엔진을 장착하는 드론이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어 있고, 그 다음 지금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전쟁 계속 진행 중이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진행 중인데, 가까운 거리에는 아까 보셨던 자폭 드론, 인터셉터 또는 아까 저 10만 대씩 생산하는 그런 멀티콥터형 드론을 쓰고요. 그 다음에 먼 거리는 그런 드론들이 비행을 할 수 없거든요. 먼 거리는 이런 제트 엔진을 쓰는 겁니다. 제트 엔진을.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한 대도 생산 못 하고 있어요. 장기적인 과제로 한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이 이게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저한테 이제 군인들이 가장 많이 묻고 국정에서도 많이 묻습니다. 교수님, 북한은 그럼 이런 제트 엔진을 생산을 하고 제트 엔진 들어 가지고 있습니까? 북한이 그 뭐하러 이걸 직접 생산하겠습니까? 중국에서 가져오면 되죠. 지금 제일 많이 만드는 게 중국, 그다음 폴란드, 그다음 이란 이렇습니다. 북한은 이란과 중국의 우방 국가이기 때문에 직접 이런 드론들을 제트 엔진을 생산 안 하더라도 필요할 때 수입해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수입하기에도 굉장히 곤란합니다. 수입할 수도 없습니다. 제조도 안 됩니다. 그러면 유사시에 조그마한 드론만 가지고 운행을 했다가 북한이 이런 걸 사용하거나 그다음 테러 단체에서 이런 걸 사용할 때는 속수무책인 거죠. 그래서 정말 심각한 국가 전략적인 그런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걸 장착해서 만드는 드론들이 굉장히 심플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었고, 이제는 제가 작년, 재작년에 계속 제트 엔진과 관련된 문제 제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가니까 제트 엔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 없어졌냐? 이제 기술이 없어진 게 아니라, 작년까지 제트 엔진을 생산해서 전시회에 나와 있는 업체가 한 10개 정도 됐었는데, 올해 딱 2개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작년까지 나왔던 그 제트 엔진 업체는 지금 봐보십시오. 제가 설명하는 중국 선전에 있는 엑스포는요, 밀리터리 디펜스 엑스포가 아닙니다. 여기는 커머셜입니다. 듀얼유스 중에 상업용 드론 전시회예요. 상업용 드론 전시회. 그러니까 여기 폭약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트 엔진을 해서 먼 거리를 비행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여기에 폭약을 장착하면 군용 드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작년까지 있었던 그 엔진 업체가 없어지냐고 보니까 전부 군용 시장으로 다 들어갔고요. 심지어는 군용 시장으로 내수에만 들어간 게 아니라 여기에 제트 엔진을 생산하는 많은 업체들이 러시아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직접 아예 우리가 아도친다 그러죠. 전량 구매를 해서 다른 업체에 팔 물량이 없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대한민국 군과 그 정부에 제가 몇 번을 전달을 했습니다. 몇 번 전달했는데 이 판단의 어떤 무게감이나 그런 어떤 그 느낌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다음 이 제트 엔진 하단에 있는 엔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솔린 엔진입니다. 내연기관 엔진이죠. 그래서 지금 왼쪽 위에 보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제일 익숙하게 보이는 사이드 136과 유사한 기체고, 사이드 136과 모양은 비슷하지만 뒤쪽에 있는 엔진은 제트 엔진 이전에 가장 강력했던 엔진입니다. 그다음 다양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드론들이 테러 단체와 그다음에 저 반군들이 제일 좋아하는 모델입니다. 중간에 있는 볼록 그 동그란 이런 데에 탄두가 50kg, 폭약이 50kg 들어가고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여기 왜 기체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겼냐면요. 이 안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연료가 들어갑니다. 기름이 들어갑니다. 항공유가 들어갑니다. 기름이 들어가고 가운데 이렇게 격실이 큰 게 여기에 폭약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중간에 엔진 아니면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이 안에.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일반적인 드론 모양으로는 연료와 폭약을 장착하기에 격실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이런 모습이 이제 가장 많이 유행이 되고 있고, 세 번째 이 모델이 미국에 있는 에어로바이러먼트의 스위치블레이드 300, 600과 유사한 기체들인데 이 기체도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드론이 발전을 하고 공격형 드론이 발전을 하고 자폭 드론이 발전을 하고 테러 단체에서 이런 조그마한 드론을 만들기 시작하고 반군들이 그러한 드론들을 양산하기 시작하고 수십만 대, 수백만 대를 만들고 그 공격하는 것들이 우리는 눈으로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공격하고 후티가 공격하고 그다음 다양한 테러 단체들이 공격하는 공격의 대상이 어디입니까? 관공서, 군부대,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그 심각하게 여기는 에너지 시설, 크리티컬 인프라스트럭처, 그 국가 중요 시설 중에 에너지 시설 위주로 이렇게 공격을 많이 합니다. 군인들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러면 같이 발전하는 기술이 드론 공격과 드론 테러, 드론을 방어하기 위한 기술, 일반적으로 안티 드론이라고 표현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안티 드론이 아니라 카운터 드론, 드론 공격과 드론의 테러를 방어하고 예방하는 그 조치들을 카운터라는 표현을 쓰죠. 카운터 테러리즘처럼. 그래서 카운터 드론들, 이게 중국에서는 드론 기술만큼 같이 발전되어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는 이것도 매우 취약합니다. 그 말은 북한이 공격을 하건 테러 단체가 공격을 했었을 때 뻔히 드론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드론과 관련되는 기술을 발전시키는 만큼 이런 방어하는 기술들도 같이 가야 되는데 중국한테 시기를 또 놓친 것 같아요. 중국은 드론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그 드론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실험들을 이런 안티드론 장비들은 레이더가 있고요. 드론 탐지기가 있고 RF 탐지기가 있고 그 영상으로 봐야 되는 카메라가 있고 그 카메라를 우리는 EO 또는 IR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음향 탐지기도 있고 그다음에 그걸 또 여기 안테나처럼 드론의 통신을 두절시켜서 이제 추락시키는 호버링시키는 제머도 있고 스푸퍼도 있고 온갖 다양한 탐지 식별 무력화 장비들이 있습니다. 물론 총도 있고 그물도 있고 이렇죠. 그러한 관련된 것들을 동시에 이제 쳐다봐야 된다 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게 그 우리가 공격하는 드론들이 적군에 의해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재밍 안 당하기 위해서 또 항재밍 장치를 다는 거예요. 우리만 다는 게 아니고 적군이 북한이 드론을 보냈었을 때 방금과 같은 재밍 장치나 우리 저 대드론 장비 가지고 격추를 시키거나 추락을 시키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이런 반대급부인 항재밍 모듈이나 이런 것들을 달고 나옵니다. 대한민국은 항재밍 장치 모듈을 만드는 기업 자체가 없습니다. 그다음 좀 놀랍게 생각해야 되는 게요. 이런 겁니다. 지금 제가 손으로 들고 있는데 제 손 크기와 카메라를 봐보실래요? 이 카메라가 제 손가락의 마디 한 마디도 안 되고 한 마디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이 안에 광학 카메라와 열영상 카메라, 우리는 이거 EOIR이라 그러는데 카메라 두 대가 있고 이게 드론에 들어갑니다. 이게 드론에 들어가서 이게 어디까지 보냐면 10km까지 줌으로 당겨서 봅니다. 10km까지. 그러니까 드론이 조그만해지면 드론만 조그만해지는 게 아니라 드론을 가지고 우리가 탐지를 해야 되는 탐지 수단들의 어떤 그 기술들도 굉장히 발전돼야 되는데 이런 카메라 기술들, 카메라 센서 기술들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말로만 소재 부품 국산화 얘기를 합니다. 소재 부품 국산화, 그다음에 공급망 안정화. 그러나 소재 부품 국산화 얘기를 하기 전에 공급망 안정화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뭐 조금은 있겠죠. 근데 가격 경쟁력이 너무 나는 데다가 기술 수준이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 조금 솔루션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에 제가 경찰이라서 그런지 남들 눈보다 훨씬 더 잘 보이는 게 있는데 이게 혹시 그 뭔지 아시는 분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이게 혹시 이게 혹시 뭐겠습니까? 신호등. 신호등에 뭐가 좀 달려 있나요? 음, 신호등에 뭐 달려 있는 거 없습니까?
센서. 센서 아닙니다. 자, 센서 말고요. 신호등에 재밌는 게 달려 있습니다. 뭘까요? 이게 대한민국 들어온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마중물입니다. 중국은 얘를 통해서 시장을 급격히 확대시켜 놨거든요. 뭘까요? 음, 저 가로 세로 신호등에 세로로 갔다가 가로로 펼쳐진 요 가운데에 뭐 박스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음, 보이세요? 네. 요, 요 박스가 드론 네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음, 새둥지처럼. 딱 새둥지만 해요. 요게 음, 출퇴근 시간에 위에 뚜껑이 열리고요. 뚜껑이 열려서 여기에 드론이 나옵니다. 경찰 드론입니다. 중국 선정과 대도시 교차로에는 이제 경찰이 배치되지 않고요. 요런 드론 박스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저 오른쪽 사진 보면, 이런 드론 박스 어딨지? 어딨지 하고 하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세로로 올라가는 가로등과 가로로 올라가는 그 사이에 여기 음식 사진 하단에 이게 드론 박스거든요. 음, 이게 출퇴근 시간에 드론이 나와서 지금 위반하셨습니다 하고 경고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다음에 위반을 찾아가고요. 가서 임무수행하고 다시 들어와서 자리에 앉아서 충전합니다. 이런 것들이 곳곳에 있고 이게 공공기관의 수요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 거죠. 경찰이 수십 대, 수백 대, 수천 대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아니 어떻게 지금 뭐 도심지 내에서 차 위에서 이런 거 난리냐 이런 얘기하죠. 중국은 이미 6년 전, 7년 전부터 이렇게 해서 이런 기술들 발전을 해서 드론의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 정말 놀라운 거고요. 그 소방차 위에 드론이 탑재가 돼서 운행을 합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는 뭐 소방차 운행하기도 힘들고 소방차 위에 드론이 날아가서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또 그 소방차 위에 드론은요, 드론 무게가 큽니다. 그 위에 또 투하를 해야 되죠. 소화볼, 소화탄이 있습니다. 소화볼, 소화탄을 투하는 그 위험성 문제하고 그 규제 때문에도 지금 사용하지 못합니다. 중국은 물론 당연히 규제가 있죠. 근데 불이 나면 불을 끌 수 있는 수단을 제일 우선시해서 그쪽에서는 별다른 규제 없이 사용을 하게 하고 그 위에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 규제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뭐 불이 지금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그런데도 이 규제를 풀 생각도 안 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몰라요. 왜 드론과 관련된 무게와 안전성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총신을 비롯해서 이것부터 좀 풀려고 제가 다양하게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대한민국에 산불을 끄는데 무슨 산불 투하하는데 그 투하하는 거에 대한 규제가 있고 막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정말 정책적으로 정책학자로서 너무 안타까운 거고 거기에 관련돼서 노력을 할 거고 그에 관련돼서 오늘 계신 분들이 많이 좀 힘을 좀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드론에 산불 끄는 드론인데 불 끄는 드론인데요. 엔진 보이시죠? 엔진. 이 엔진 곧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배터리로 바뀔 겁니다. 이게 중국이 또 그렇게 발전하고 있는 드론 시장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회의를 하는 모습이고 보통 한 1,500명 정도가 각국에서 와서 3박 4일간 깊이 있는 토론을 하고 깊이 있는 발표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 재산이 이 사람들이 거기에 중국 가면 전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발표장이 있고 세미나장이 있으면 그 중간에 뭐가 있겠습니까? 비즈니스 매칭하는 데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매칭하는 데가. 그래서 비즈니스 매칭하는 데 53개국에 수천 명의 바이어와 수백 개의 기업들이 거기에서 매칭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드론쇼 코리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전시에 나가봐도 발표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매칭되는 경우가 크게 없습니다. 수출과 관련돼서 상한 게 매우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테러 그룹들이 어디에서 이런 드론들을 다 가져가겠습니까? 당연히 중국입니다. 한국은 빨리 그 시장들을 개척해야 되는 거고요. 가운데, 자, 대한민국 군과 대한민국 정보기관에서 가장 만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겠죠. 가운데 누굴 것 같아요? 가운데 엄지척 하고 있는 분이 누굴 것 같습니까? 예. 가운데 누굴 것 같습니까? 한번 알아맞혀 보시죠. 러시아 드론 협회장이고요. 양옆에 이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작년에 국정하시다가 전역하신 분이 있고 우주항공청이 있습니다. 제가 있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자꾸 밀리터리하고 국방 쪽에 이쪽에 치중을 해서 여기에 보이는 경제적인 분야, 상업용, 커머셜 분야를 제대로 보지 못해서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드론 시장은 듀얼 유스를 해서 디펜스 부문, 밀리터리가 있는 반면에 커머셜 시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럼 공공부문, 경찰, 소방, 산림 이쪽 부분은 어떤 그 듀얼 유스 중에 어떤 분야일까요? 커머셜 분야입니다. 이 커머셜 분야를 시장이 큰 중국, 러시아 뭐 이란 할 거 없이 다양한 국가에 협업을 하고 제공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전 세계 시장 중에 가장 큰 시장을 놓치고 있는 거죠.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번 러시아 참가 인원들이 너무나 많이 와서 중국과 관련된 부품, 제품들을 악어치고 가는 걸 보고 야 이게 러시아와 중국, 그다음에 이란과 북한에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 그 와중에 중국에 있는 1200개 기업 중에 대한민국 기업과 대한민국과 관련되는 기업이 몇 개 있는지를 샅샅이 뒤져봤는데요. 기업은 한 군데도 없이 드론쇼 코리아의 전시 담당자만 한 개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시 담당자가 여기에 나와 있는 1200개 부스에 관련돼서 한국과 조인할 수 있는, 그다음 한국 기업에 도움이 되는, 한국 정부에 도움이 되는 걸 찾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애국자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 다행히 그동안에는 정부 기관에서 중국을 제대로 쳐다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중국을 조금 중국의 기술을 뭐 짝퉁이다, 실제로 서비스가 안 된다, AS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조금 비하하거나 조금 낮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올해 기조가 좀 바뀌었어요. 우주청과 항공우주연구원과 교통안전관리공단과 기타 정부 기관에서 저를 통해서 직접 한번 가보고 싶다. 기업도 방문해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진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많은 기관하고 단체들이 참가해서 좀 많이 보고 듣고 배우고 왔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순천향대학교에 대학원을 만들어 놨는데요. 드론 시큐리티 융합대학원. 이번에 대학원생들 15명을 같이 제가 견학한다고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 대학원생 15명. 대학원생 15명과 기타 관련 기관에서 대학원생들이 기업 방문을 3군데를 하니까 같이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15명 해서 30명을 모시고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 새롭게 좀 봐야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간인이 53개 국가의 드론 회장들이랑 같이 연대해서 생태계를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커머셜 시장 공공부문 확대하고 그 나머지 대책 세우라 그랬는데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해외 시장 개척하는 데는 우리가 뭐 코이카나 코트라나 기타 수출은행이나 다른 기관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겠지만 드론 시장과 관련돼서 세계 시장을 뚫는 데는 초점이 잘못된 것 같아요. 민간인이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고린춘 박사가 지금 11년 동안 이걸 개척을 해서 전 세계 53개국의 대표들과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우리 한국이 필요한 건 이렇다. 그 다음에 당신네들 국가에서 필요한 기술과 제품은 뭐냐.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있거든요. 지금 오늘도 사실은 인도네시아 정부와 인도네시아 군과 인도네시아 경찰과 그 대한민국 그 기업과 매칭을 시켜서 이래 하게 한 게 지금 권 박사가 한 거고 제가 오늘 이 발표 때문에 이 저녁을 못 먹고 권 박사 혼자 보냈습니다. 미안합니다. 오늘 지금 중요한 화상 얘기가 있어서 전 저녁 안 먹어도 되니까 가십시오 해서 지금 인도네시아 관계자들과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에서 이 적극적으로 이 분야 생태계를 키우고 가는 그 사람들을 조금 더 키워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으로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마무리 좀 해주시죠, 이제. 네. 예, 시간이 이제 한 21가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전체적인 시사점과 제안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제안은 차분차분하게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규모나 그다음 정부 관심이나 단체 역할이나 운영 방식이나 성과 공유하는 거나 수익 모델 이 전체적인 부분들 이 부분들을 우리 여기에 포럼에서 하나씩 짚어서 전체적인 생태계를 좀 키워나갔으면 하는 부분들이고요. 정책 제안도 각자의 정부 역할, 단체 역할, 대학 역할, 기업 역할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민국 드론이 가지고 있는 생태계, 그다음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요거는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과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서 좀 깊이 있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드렸으니까 좀 꼼꼼하게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그다음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 하나만 좀 꼭 보고 싶습니다. 제가 해서 대한민국의 드론을 발전시키려고 그러면 중국을 봐야 되고, 중국을 보기 전에 이란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건요, 구글에서 이란, The Oryx Handbook of Iranian Drone, 오릭스사 이란 드론 핸드북이라는 그 키워드를 쳐서 여러분들 구글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럼 이런 게 나옵니다.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 점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전부 다 드론들입니다. 이란이 생산하고 양산하는 드론들인데, 이런 드론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드론들이 정말 한 수백 가지씩 이렇게 있습니다. 수백 가지씩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건 전부 테러 단체들이 사용하는 드론들이거든요. 그래서 테러 단체들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드론 중에 어떤 드론들을 사용하고 있고 수준들이 어떤 게 있을까 하는 부분들, 이런 드론들이 있는데,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장 그 이해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영상을 차분하게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테러 단체와 테러리스트, 테러 단체가 사용하는 드론,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과 실제 테러 단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드론의 수준, 드론들을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이십니까? 네, 볼륨도 들리세요? 안 들립니다. 볼륨이 안 들립니까? 네, 아, 잠시만요. 그러면 시간 관계상 그럼 볼륨이 일단 영상만 먼저 한번 봐보십시오 해서 네, 토론할 때 제가 다시 틀어드릴게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정찰용 드론이고요. 여기에 그 사용하는 드론들 생산은 이란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란에서 중동에 있는 시아파 국가에 다 보고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뭐 하마스나 헤즈볼라나 이런 데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드론이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에 공격했던 자폭형 드론들입니다. 이제 제가 설명 듣고는 여기 뒤에 엔진이 보이실 겁니다. 드론에 엔진이 보이실 거고, 테러 단체는 이런 드론과 반대편에 미사일을 같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런 드론들은 브이톨이라고 하는 수직 이착륙기입니다. 요거는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할 때 제일 먼저 그 이스라엘 벽 부수는 데 사용됐던 드론이고요. 제일 인기 있는 지금 모델들입니다. 왜냐하면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 배터리로 가장 원거리에 자폭할 수 있는 드론들이거든요. 요게 잘 아는 사이드 136. 사이드 136인데 여기에는 지금 엔진이 가솔린 엔진이 달려 있지만 지금은 터보젯, 그다음 가스터빈 엔진, 제트 엔진으로 다 바뀌어 있습니다. 여기는 멀티콥터형인데요. 여기에 폭탄, 전차를 잡는 폭탄이 9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죠. 달랑달랑하는 거. RPG-7이라는 한두가 9발이 장착되어 있고요. 이건 하늘색이죠. 하늘에 떠 있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찰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건너편 한번 봐보실래요? 건너편에 보시면 이거 무인수상정입니다. 수중, 그 다음에 무인수상정, 자포가는 무인수상정이죠. 하늘에는 드론, 바다에는 무인수상정, 이걸로 해서 테러 단체들이 관련되어 있는 기술들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보고요. 저 영상은 다시 보내드릴 테니까 시간이 되면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드론과 감사합니다.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 이렇게 보시고요. 제 설명은 일단 여기까지 드리고